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디 강사 임교훈입니다. 전력공학 마지막 14장 신재생 에너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이론 수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 기준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최근 14개년을 분석을 했을 때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원별 문제풀이에 수록된 번호들도요, 전부 다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문제는 안 풀으셔도 되고요. 해당 이론도 참고만 하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지장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라도 해당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1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실기에서 실제 출제가 된 문제를 한번 수록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볼게요. 자, 회전 날개에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형 풍차 풍속이 16.5m/s일 때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력 에너지를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나타내 보면은 이 출력 P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공기밀도 로에, 그리고 이 회전 날개의 지름을 사용해서 이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해줍니다. 이 면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속도에 세제곱이 들어가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었을 때 기본 단위다라고 하는 거는 와트가 된다까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에 지금 공기 밀도가 1.2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름이 31m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 날개에 대한 지름이 31m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31을 2로 나눠준 게 돼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면, 자, 원의 면적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31을 2로 나누어준 이 반지름을 제곱해 준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속도, 풍속이죠. 풍속을 16.5m/s에 세제곱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계산한 결과가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풍력 에너지 킬로와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에서도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 단위를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와트로 풀이를 했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단위를 킬로와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단위로 문제를 풀으셔야지만이 풀이가 맞더라 하더라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풀이가 맞고요. 정답도 맞고요. 풀이도 맞아야지 정답이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 값이 대략 지금 3번에 있는 답안과 같이 2076.69kW다라고 하는 에너지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풍력발전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1번부터 보시면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가격이 크게 들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1부는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주도나 또는 강원도 가시게 되면은요, 풍차발전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고요. SNS에 업로드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 대체 효과가 크고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정답 4번이죠. 발전에 필요한 연료가 유한하다라고 하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필요한 연료가 지금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합니다. 바람은 계속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무한하다.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열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태양에너지는 무공해 자원이다. 당연하죠. 무공해 자원이고요. 2번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태양열 발전의 단점이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기에 싹 이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3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날씨의 여건, 이 기상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력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마지막 4번, 태양 에너지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태양은 계속 떠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무한한 양의 에너지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2번,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가 아니라 비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게 되는데, 자, 태양광 발전은요, 우리가 동일한 면적을 사용했을 때 다른 기타 발전보다 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설치를 할 때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큰 설치 면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초기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 이후에 돈이 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3번, 눈과 비가 내리더라도 발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광만큼 기상 여건을 많이 받는 게 없죠. 날씨가 안 좋으면 발전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라는 단점도 있겠고요. 마지막 4번째, 설치 장소에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가 잘 떠 있는, 예를 들면 뭐 옥상이라든지 그늘이 없는 곳에 이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 정답을 골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예상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교재 대부분이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시간이 나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전력공학 모두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